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에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들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시 택시업계가 맨하탄 교통 혼잡세 부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생활고로 인해 타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가 일부 주에서 대마 추출물 칸나비디올이 함유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에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발표에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북한 달래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기존의 제재에 더해지는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나는 오늘 그런 추가 제재들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말하는 추가 제재가 재무부가 어제 발표한 제재를 가리킨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추가적 제재를 말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재무부는 어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의 해운 회사 2곳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 화물선과 정제유를 불법 환적하거나 북한산 수출품인 석탄을 환적해 실어 나른 것으로 판단되는 선박 67척에 대한 주의보를 새로 업데이트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재무부의 제재 조치 후 몇 시간 만에 북한 측이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조치가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 대한 반발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 궤도 이탈을 막기 위해 달래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들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주립대학협회 등은 수정헌법 1조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굳이 행정명령까지 발표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캠퍼스에서 보수적인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들이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수백억 달러를 세금으로 지원받는 대학 중 다수가 표현의 자유 및 수정헌법 제1조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받기를 원하는 대학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지 억눌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공립대학들은 연간 350억 달러가 넘는 교육, 연구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공립대학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12개 연방정부기관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사상 교환이나 표현의 자유 등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관련 규정을 잘 지키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공립대학에 한정되며 사립대학들은 자체 기준에 맞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학 내 보수적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묵살되고 있다는 보수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지난달 19일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캠퍼스에서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 회원 모집을 돕던 학생이 폭행을 당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서명식에는 낙태 반대 등의 신념을 밝히다 학교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 택시업계가 맨하탄 교통 혼잡세 부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옐로캡 등 뉴욕시 택시업계가 20일 올바니에 집결해 택시에 부과되는 교통 혼잡세 시행으로 손님이 30% 감소했다며 이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는 시위를 펼쳤습니다. 뉴욕주가 지난 2월 발효된 새 법에 따라 택시가 맨하탄 96 스트리트 아래로 진입할 경우 혼잡세 할증료 $2 50센트가 택시비에 포함되면서 비싼 택시비 때문에 이용객이 줄었다고 뉴욕 택시기사 연합회는 밝혔습니다.
이날 시위에 나선 70여 명의 택시기사들은 이미 2009년부터 택시는 할증료 50센트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부담해오고 있다며 혼잡세 신설에 따라 이 할증료를 더 이상 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혼잡세로 연간 4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이 같은 택시기사들의 요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는 맨하탄 60스트리트 아래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톨비를 받는 교통 혼잡세를 추진하고 있으나 최종 간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버의 해리 하츠필드 대변인은 교통 혼잡세는 뉴요커들에게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 자료에 따르면 차량 공유업체 차량을 이용하는 뉴요커는 2015년 하루 10만 명에서 최근 6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옐로캡 이용자는 같은 기간 하루 4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최악의 도로로 꼽히는 퀸즈 노던 블러바드에서 실시된 교통위반 집중 단속 기간 동안 5,700여 장의 티켓이 발부됐다고 뉴욕시경이 어제 밝혔습니다. 노던 블러바드 일대에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교통위반 집중 단속 기간에 발부된 티켓은 주 정차 위반 티켓이 3,300여 장, 과속운전 중 핸드폰 사용,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티켓 2,400여 건 등이었다고 뉴욕시경이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불법 주차된 차량 300여 대도 견인 조치됐습니다. 시경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노던 블러바드 교통사고 발생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 줄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역시 3명으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기간 7명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단속 기간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비전 제로 캠페인 전단지 등을 배포해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성과도 이루었다고 전했습니다. 노던 블러바드는 지난 2016년 한 해 14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뉴욕시 최악의 도로 중 한 곳으로 꼽히며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타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주민도 상당수에 달했으며 소수계가 백인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 사는 유권자 1,2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5%가 경제적인 이유로 5년 뒤 타주로 이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퀴니피엑 대학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55%가 뉴욕주에서 살만한 형편이라고 대답했으며 45%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살기 힘들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뉴욕 시민의 41%는 뉴욕시의 높은 물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41%가 5년 이내에 물가가 싼 타주로 이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 같은 응답은 지난해 5월 설문조사 때 31%가 이주를 생각한다고 했던 것보다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응답자들은 뉴저지주나 플로리다주 또는 텍사스주를 이주할 주로 선호했으며 뉴저지주는 뉴욕의 직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이 선호했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것이 힘겹다는 대답을 한 소수계는 45%였고 백인은 29%만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5년 뒤 뉴욕시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이라는 대답도 소수계는 절반에 가까운 47%가 그렇다고 한 반면 백인은 27%만이 떠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재정 상태에 대한 질문에 아주 좋다고 대답한 소수계는 55%로 나타났고 백인은 77%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아마존 제2본사의 재유치를 위해 주와 시정부가 다시 노력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신규 결핵 진단을 받은 환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5개 보로 가운데 퀸즈 지역이 신규 결핵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신규 결핵 진단을 받은 환자가 559명으로 전년에 비해 8%가량 감소했습니다. 보로별로 퀸즈가 전체 신규 결핵 환자 중 37%가 몰려있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퀸즈 잭슨하이츠와 엘머스트, 코로나 등은 인구 10만 명당 결핵 감염자 수가 14명으로 뉴욕시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체 결핵 환자의 66%는 중국과 미국, 에콰도르, 멕시코, 인도 출신인 것으로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결핵 환자 수는 1992년 3,811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 613명을 기록하며 10%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다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5개 보로의 결핵 테스트 센터에서 이민 신분과 보험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무료로 결핵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 약국 체인 CVS가 일부 주에서 대마 추출물 칸나비디올 CBD가 함유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차츰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 9,8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CVS가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등 8개 주에서 대마의 한 종류인 햄프에서 추출한 CBD 함유 연고, 스프레이, 도포제 등을 완화제 대체제로 표시해 판매한다고 CNN 방송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CBS 대변인은 대체 치료 옵션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별된 지역 매장에 대마 추출물 CBD 함유 제품을 내놓았다며 판매된 제품의 품질과 소비자 반응을 꾸준히 확인해 판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D는 대마의 비향 정신성 성분으로 환각성 없이 통증, 불안, 염증, 심지어 암 증세까지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FDA가 승인한 유일한 CBD 오일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듀올렉스뿐입니다. 대마 종류는 크게 마리화나와 햄프로 나뉘며 둘 다 풍부한 CBD를 함유하고 있지만 마리화나에는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성분 THC 함량이 크게 높습니다. 더 힐은 연방의회가 지난해 12월 농업 관련 입법을 통해 햄프에서 추출한 CBD를 합법화한 후 여러 기업이 CBD를 첨가한 음식, 음료, 피부 관리 제품 등을 만들고 있지만 FDA는 CBD를 식이 보충제로 판매하거나 음식 또는 음료에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이 주택 구입의 적기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증가했습니다. 꾸준한 주택가격 상승 예감과 모기지 융자 이자율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가 주택 구입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37%로 나타났다고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발표했습니다. 전분기 조사 때 34%보다 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주택 구입에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답한 비율은 35%였습니다. 또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는 미국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봉 10만 달러 이상 소득자와 농촌 지역 거주자들은 올해 경기에 대해 가장 낙관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주택 매물 증가로 주택 구입에 나선 사람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 가격 동향이 더 많은 구매자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주 지역의 6개월 주택 가격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46%가 똑같을 것으로 예상했고 47%의 응답자는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10%로 주택 가격이 상승 기조 속에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수석 경제학자는 올해 1분기 들어 모기지 융자 이자율 부담이 많이 덜어져 예비 주택 구입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일원 총 6개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예식이 비싼 지역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맨하탄의 결혼식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웨딩 전문 리서치 업체인 더 노트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웨딩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해 맨하탄에서의 결혼식 평균 예식 비용은 총 96,91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맨하탄의 예식 비용은 예식 비용이 가장 저렴한 지역으로 꼽힌 아이다호의 16,366달러의 6배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롱아일랜드와 북부 뉴저지, 웨체스터, 뉴욕시 4개 보로, 남부 뉴저지 등 뉴욕 일원 총 6개 지역이 가장 예식이 비싼 지역 탑10에 포함됐습니다. 롱아일랜드는 평균 예식 비용이 66,409달러로 2위, 북부와 중부 뉴저지는 58,107달러로 6위, 웨체스터와 허드슨 밸리 지역은 57,678달러로 7위에 올랐습니다.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뉴욕시 4개 보로에서의 예식 비용은 평균 56,967달러로 전국에서 8번째로 비쌌고 남부 뉴저지 역시 평균 47,148달러로 9번째로 비싼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전국 평균 예식 비용은 33,931달러였으며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한 것은 리셉션 장소 대여비로 전국 평균 15,439달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웨딩드레스 비용으로는 평균 1,631달러, 하객 1명당 케이터링 음식 비용은 70달러, 리셉션 밴드 비용은 평균 4,247달러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중장거리 노선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의 에어 프레미아 항공사가 신규 면허를 취득하면서 항공시장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공식 취항한다면 LA와 인천을 잇는 노선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 한국행 항공기에 대한 선택권도 더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서비스를 기치로 내건 항공사 에어 프레미아. 이코노미 좌석 공간을 대폭 넓히고 가격은 대형사보다 최대 20% 더 저렴한 신개념 하이브리드 서비스로 항공시장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달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하고 운항 증명 발급에 돌입하면서 항공시장 진입에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에어 오퍼레이터 서티피케이트 운항 증명을 받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하고 시설하고 또 각종 규범 같은 걸 만들어서 국토부로부터 심사를 받게 됩니다. AOC를 받자마자 DOT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운항허가가 2021년 1월 정도에 저희가 받을 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할 예정인 에어 프레미아는 동남아 지역을 시작으로 미주 서부 지역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1년 상반기쯤 인천, LA는 물론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등 미 서부 주요 지역의 운항이 가능해집니다. LA 한인단체까지 설립 단계의 투자자로 참여할 만큼 새로운 한국 국적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3개의 비행기 회사를 이제 저희가 선택권이 있으니까 재정강인 경쟁 속에서 가격도 충분히 내려갈 것 같고 또 성수기에 필요한 좌석도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포사회를 위해서는 나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LA 지역이 에어 프레미아의 핵심 노선인 만큼 현지 홍보를 위해 한인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LPGA 타이틀 스폰서를 맡는 등 마케팅 활동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기존 대형 항공사들이 버티는 시장에서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 무라치치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어제 학교위원회가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더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무라치치 의원은 교내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을 방해하는 등 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팔로스버디스 페닌슐라 교육구와 뉴포트 비치 시의 코로나 델마 중학교 등 일부 학교들은 교내에서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미 전역 10대 학생 가운데 73%가 스마트폰을 소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20일 실시된 파워볼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파워볼 복권 잭팟 당첨금이 6억 2,500만 달러로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 저녁 추첨되는 파워볼 복권 잭팟 당첨금은 역대 4번째로 높은 액수이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복권을 통틀어 역대 7번째에 해당됩니다. 잭팟이 터지면 일시불로 3억 8천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메모리얼데이 연휴부터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게이밍 커미션은 스포츠 도박에 대한 규정을 공개하고 60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게이밍 커미션은 지난 1월 서던 티어와 핑거 레이크 리전, 스키넥터디, 캐스킬 카지노 등 4곳의 카지노에 스포츠 도박 운영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업체 스웨즈워터에 따르면 연내 1,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머겐카운티 지역의 노후 수도관 2,400개를 납성분이 없는 수도관으로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발표된 스웨즈워터의 수돗물 검사 결과에 따르면 샘플 108개 중 약 15%에 해당하는 16개 샘플에서 연방정부 기준치 15ppb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되면서 팰리세이즈 파크, 리치필드 등 많은 타운 정부들이 조속한 수도관 교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4월 6일 오전 9시에서 12시 팰리세이즈 파크 린드버그 초등학교에서 헬스페어가 열립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가 개최하는 행사에서는 혈압 검사를 비롯해 비만도, 시력, 청력, HIV, 피부암, 당뇨,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검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 콜레스테롤과 혈중 지방, 혈당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혈액 검사는 $25에 제공됩니다. 헬스페어 행사에는 팰리세이즈 파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총격 테러 사건이 발생해서 놀라셨을 겁니다. 4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인명을 살상하는 테러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17분간이나 생중계됐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입니다. 그동안의 테러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라고 하는 IS 집단들이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이와는 반대로 백인이 이슬람인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침략자들로부터 백인의 땅을 지키고 싶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아시안들이나 한인들은 어떤 심정일까 하는 것인데요. 지난 월요일자 한인신문에는 이슬람 총격 사건이 터지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의 소식을 실었습니다. 이 백인 우월주의 확산, 한인들도 불안하다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만이 테러를 벌이다가 백인이 이런 테러를 자행한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백인 우월주의 선전 활동이 노골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의 경우만 하더라도 뉴욕 지역에서 70여 건이지만 미 전국에서 일어난 백인 우월주의 집회가 무려 1000여 건이 넘었습니다. 아시안이나 타인종을 피하는 인종차별 사건들이 수위를 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내용입니다. 이렇다 보니 혹시라도 아시안들에 대한 타겟이 총기 테러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이 앞선다는 것은 뉴질랜드에서 총기 판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테러의 원인을 제공했듯이 미국 역시 총기 판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미국에서도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시안들을 피하는 인종차별 낙서 사건들이라든가 전철이나 식당에서도 아시안을 피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불씨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아시안들이나 한인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해왔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혜롭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개인들은 물론이고 커뮤니티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다 기본적인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과 소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인 사회를 위한 봉사도 중요하지만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동포라면 정부나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는 일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가끔 흐리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영상 9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영상 1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월요일 흐리고 오후에 몇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